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스라엘이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3.5%가량 급등했습니다. 중동발 긴장 고조에 나스닥 지수는 1.53% 급락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41%, 0.93%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국내 양대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22% 하락하면서 2,56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방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각각 4%, 3%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법원이 영풍 측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총 3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 매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베인캐피탈이 참여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이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모두 소각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음에도 한국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7.5% 증가하면서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시죠? 오늘 바이킹스탁은 10월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중동발 긴장감이 강화되면서 간밤 미증시는 공포감으로 인한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9월에 반도체가 역대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라는 호재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장 초반 6만 원 선을 붕괴했고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런 안개 같은 증시 속에서 답을 찾아주실 박지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10월에 첫 시작을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수요일의 여자 박지훈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조장 속의 여우 같은 매매 박지훈 전문가입니다. 늘 수요일 방송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나오는 방송마다 이제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우리 교육방에서 소통 활발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이 큰 대형주들, 즉 이 지수의 전체 흐름을 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덩어리의 섹터 위주 종목들보다 그 주 한 주에 움직이는 빠른 테마들의 종목들로 정말 확실하고 또 정확한 시장 전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빠른 혼조장 속에 수익 챙기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이킹스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신데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 하단 꼭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현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벌써 기록을 하는데요. YC캠, 필옵틱스, 펨트론, 특히 YC캠 같은 경우는 벌써 20%대 상승률인데 맞습니다. 이런 공략주 현황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소형주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시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다음 셀트리온 이런 큰 종목들로만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소형주들, 중소형주 위주들로 어떤 테마들이 반복이 되고 어떤 테마들이 상승할 준비를 하는지를부터 먼저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말 강한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섹터의 강한 종목들, 블루엠텍이라든지 샤페론의 종목을 저희가 8월 달부터 우리가 쭉 꾸준하게 높은 상승률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뭐 STO 관련주라든지 웹툰 관련주, 핑거 스토리 이러한 종목들 함께 배웠었고, 그다음 뭐 전기전선 관련주들 제가 바이킹스탁에 나온 지 거의 이제 4개월이 넘어가고 6개월째 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재공략하면서 우리가 이때 이만큼 수익을 냈었고 지금부터는 또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그런 공부 방법까지 차트에서 복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전의 상승 공략 종목과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가격대가 정말 의미 있다라는 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력 관련주들 우리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헬리스 관련 테마주, 그다음 AI 의료 관련주 해서 우리가 42.6% 우리가 하나하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거지만요. 피롭틱스, YC캠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상승 시점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가파른 상승이 이어질 때 유리기판 랠리로 해서 크게 또 상승 경험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 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펜트론 2차 전지가 반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줄줄줄 흘러내리는 장 속에서도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2차 전지의 뭐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철금속 등이 함께 올라와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까지 오늘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종목씩 살펴보게 되면요. 샤페론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고 느끼겠지만 이제 올라온 가격이 최근에 횡보해오다 이전에도 가격을 유지해오던 가격대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주 많이 상승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자, 5,15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차 목표가까지 돌파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리뷰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리뷰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5,1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리뷰 드리도록 할게요. 73.7% 상승한 종목이고요.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역시나 저희가 비만 치료제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 이전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오고 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자, 8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43.7% 상승 중인 종목이고 2차 목표가 터치해주면서 그 위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샤페론과 블루엠텍이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저번 주에 비해서는 많이 힘을 덜 받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다음 핑거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000원부터 12,000원대까지 STO 관련주들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종목인데요. 정확하게 지금 12,000원대까지 잡아드렸지만 12,000원대 돌파해주고 13,8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38.5%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이 13,8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지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 말고도요. 세명전기랑 대원전선을 함께 보았는데요. 제가 리뷰에 안 들고 나온 이유는 한 자릿수 상승률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20% 이상 상승률 도달하게 되면 리뷰 종목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600원, 1,500원 잡아드렸고요. 자, 오늘 11,0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6.1%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제 하반기에는 전기 전력주들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일렉트릭과 다른 전기 전력 전선주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헝성그룹 말씀드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함께 살펴보았던 종목입니다. 자, 1,120원과 1,250원 잡아드렸는데요. 자, 1,115원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1차 목표가 1,120원 뚫어준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주 방송에 비해서 12.3% 상승을 해준 종목이고요. 자,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건 좋지만 정말 딱 상승할 가격까지만 상승해주고 멈춰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적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작은 테마가 또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너무 상승하는 건 또 좋지 않다라고까지 제가 언급해드리면서 2차 목표가 짧게 1,25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가 1,2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듯 합니다. 자, 그다음 삼성제약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도 내일 만약에 갭이 뜨게 되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제 방송 시점에서는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대응하실 경우에는 어디를 보셔라? 2,200원과 2,400원 보셔라 말씀드렸어요. 자, 2,22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1차 목표가 2,200원 도달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으로부터 4.9% 상승을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락을 멈춰주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현재 가격부터는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2,200원과 2,400원 도달해 줄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제약도 추가적인 상승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셀루메드입니다. 자, 전쟁 관련주로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슈팅이 나와 주었죠. 자,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배우고요.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배웠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인 3,900원, 4,200원 잡아드렸는데요. 3,900원대 정확하게 터치해주게 되면서 자, 우리가 3,840원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12%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11.3% 상승을 해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다음 피롭틱스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주들 제가 추석 연휴 때는 여러분들 꼭 챙기시라고 녹화까지 해두고 갔잖아요. 그 방송에서 강의에서 제가 짚어드린 피롭틱스 YC캠의 종목이 드디어 다시 한번 21,900원대 가격 주면서 목표가인 27,000원 뚫어주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상승의 힘이 떨어졌지만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점을 체크한다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움직임이 이런 소형주들부터 자리를 잡고 큰 대형주들로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팁까지 얻어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 방송 대비해서 12.4%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이 종목 보면 YC캠 안 볼 수가 없겠죠. 둘이 짝꿍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방송, 지지난주 방송 28,000원, 23,600원 보았고요. 자, 22,000원대까지 도달해주게 되면서 1차 목표가는 아직 터치를 못 해주었으나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가격 위로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자, 이러한 반도체 중소형주들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트론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로 해가지고 삼성전기에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 이러한 이슈로 함께 살펴봤던 종목이죠. 자,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14%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6,230원대까지 도달해 주었는데요. 1차 목표가 6,000원 잡아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돌파해주고 14% 상승 확인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가 자율주행은 진짜 박지훈이 가지고 노는 테마다라고 해서 슈어소프트테크 지난주 바이킹 종목이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라닉스 함께 보시라고 가격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5% 정도로 짧은 수익이지만 자, 우리가 목표가까지 충분하게 또 대응이 가능하겠죠? 2,700원, 2,900원 체크해 두시고 3,2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원준입니다. 이 종목 역시 뭐 코칩, 원준, 뭐 PMT 같이 살펴봤던 종목이죠. 지난 방송에 비해서 5.2%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5,22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무난하게 5% 상승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의 시황, 오늘 왜 장이 빠졌냐. 그다음에 중국 증시 경기 부양한다라고 하고 이러면은 다 우리 증시 아시아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우리 장만 유난하냐라는 말씀 해주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오더 우리가 반등할 만하면은 중동 전쟁 이슈가 있고 이 중동 전쟁의 이슈는 주말에만 유독 유난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중동 전쟁의 불안이 이제 좀 극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피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과 또 이 재보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계속 핑퐁 대립되는 관계였죠. 자, 일단은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주말간에 내일 휴일간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함 때문에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나마 조금 막으려고 했다라는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잠깐 돌아섰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 이러면 이거 좋은 뉴스인데 괜히 또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좋은 이슈를 좋은 탄력을 못 받아서 멈칫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점점 더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틀 연속 순매도하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어해주던 그 섹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좀 전에 2차 전지와 비철금속 그리고 금융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비철금속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여태껏 데이터에서 확인돼 왔고 현재 흐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재료들이 비철금속이다 보니까 이 비철금속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기 업황도 조금 더 회복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 또 2차 전지도 우리가 재료로 비철금속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결합되면서 전체적인 증시의 전망은 이전보다는 괜찮아질 것이다.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자, 여기서 힌트는 한 번 더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중동 전쟁 이슈와 내일이 또 휴일이라는 불안감에 입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되는데 힘을 좀 보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으나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의견 정리해 드릴 거고, 그다음 오늘 또 이슈가 항만 파업에 대한 이슈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만 파업이라든지 해운주들의 그런 뉴스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은 금요일장에서는 이런 해운주들이 움직임을 줄지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여전하게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트럭, 이제 테슬라의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이 비철금속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문제가 또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이런 이슈 플러스 그다음 한국 증시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힘입어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첫사랑 기법에 딱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착된 가격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이유는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큰 시황을 혼자서는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매일 전문가님의 시황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8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업종이 올라왔고요. 미 동부 항만 파업 소식에 해운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준로 양자 분야가 떠오르면서 양자통신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한다는 소식에 라이콤 올라왔고요. 미국이 중국 알루미늄 압출제에 높은 덤핑을 관세하면서 PJ메탈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사제형의 피부 이식제 시제품 생산 완료에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셀룸에도 올라왔네요. 오늘도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이슈 가득한 종목들로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3가지 종목에 하트 찍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라이콤이랑요, 우리넷, 그리고 PJ메탈 이렇게 3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콤 꼽아주셨는데 전문가님은 참 그 재료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신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내일 바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콤이 자율주행 차량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라이콤의 종목의 경우에는 이 박지훈이 증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라이콤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다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박지훈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점. 자, 우리가 라이콤을 볼 때도요, 항상 동일한 재료들로 수익을 냈었던, 상승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고, 또 때마침 이 구간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동일한 재료가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의도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다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보라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 지금 현재 이슈에 힘입어서 조금 더 자율주행 쪽으로 힘을 실어줄지, 그리고 또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그다음 JP의 협약으로 인해서 기대가 굉장히 된다라는 이슈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지금 다 프로 참석러인 라이콤 지금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전부터 제가 복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전에 항상 상승을 했던 시가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자, 2,300원대 가격으로부터 상한가를 만들고 2,300원대 가격부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첫 상승을 잡았다, 상승을 시도했던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고 상승을 경험했었다, 배웠었던 가격대이죠. 자,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전에 저항이 많이 달린, 우리는 저항을 가지고 매도 구간을 잡잖아요. 자, 이 저항이 많이 달린 구간을 지금 돌파해주면서부터 더 큰 고점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래 구간에서의 첫사랑 기법은 2,300원대, 중간 가격에서의 첫사랑 기법은 3,000원대, 그다음 세 번째에서는 거의 끝사랑 기법이죠. 이 세 번째의 저항을 다 뚫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준 자리가 바로 3,800원대의 가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는 3,800원대 부근으로부터 상한가를 또 갔다 와 주었고요. 상한가의 가격대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저점 또한 높아지는 우상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의 저항 가격을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종가는 4,750원입니다. 이 4,750원대는 새로 만들었던 신고점을 만들어준 구간의 저항 가격을 채워주고 있고요. 이전에는 고점을 만들어주었던 구간들을 모두 다 돌파해주고 4,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점을 본다면 현재 구간부터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더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쪽 구간에 이 고점에 물린 개인들이라든지 매물이 충분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자, 거의 대부분 이 차트를 본다면 이 교점, 이 4,700원대에서 이전에 물린 개인들까지 다 털린 매물이 소화가 된 매물이 더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저항 매물은 상대적으로 이전의 가격대보다 적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200원대, 이전의 저항 가격인 5,200원대를 한번 대응을 할 거고요. 이쪽 가격에서 대응이 된다면 기존에 세워놓은 5,270원 뚫겠구나, 신고점까지도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라이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전문가님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요? 좋아하는 단어는요, 수익이요. 수익이요?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입증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좀 사랑 이런 건데 어이.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넷이 국내 최초로 이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에서 보안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기술력을 입증받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꼽아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우리가 이전에 바이킹스탁에서 한번 배웠던 종이 KCS라는 종목으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는 몇 개씩 생겨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양자 암호와 관련된 이런 우리넷이라든지 KCS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거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된 이 섹터가 이제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구나. 하지만 오늘 센즈랩이라든지 한싹이라든지 이런 보안에 관련된 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태껏 너무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섹터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들이 돌고 돌아야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넷이라든지 아니면 KCS라든지 한싹, 센즈랩 이런 보안 관련주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고 또 어떠한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주식이 하락하는 것처럼 최초로 뭘 공개를 했다, 뭘 개발을 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충분한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상승하는 자리가 맞느냐 아니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이슈가 반짝일 것이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는 7,700원대이고요. 이 차트를 거의 이렇게 보면은 이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기 시작한 가격대가 이 가격대부터는 이제 하락을 흐름을 멈추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횡보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박스권이 가지런하면 가지런할수록 주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차트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던 와중에 갭을 띄우면서까지 이 위에서 장대음봉 하한가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 잠잠하던 종목이 도대체 왜? 그쵸? 이전에 이렇게 쌓아놨던 매물을 의도적으로 개인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탈출할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이전의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 주가 정돈에 대한 관리를 하다가 현재 자리부터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 상승하려면 개인들의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력들이 짧게, 그러니까 적은 단가에 사서 고점에 개인에게 넘겨주어야지 세력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밑작업을 이러한 꼬리 부분, 그 다음 이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도적으로 소화를 해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은 가격대의 고점이 달리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돌파해줄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항상 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 차트에도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 차트가요. 지금 6,000원에서 6,5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의 구간을 확인을 했고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평선들이 다 하락하는 흐름이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다 모였고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단계이죠. 자, 그 다음 이 현재 자리의 종가를 보시면요. 7,700원대인데요. 이 7,700원대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저항이 분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평균적으로 유지되던 가격대의 지지 라인이 모두 다 7,7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7,700원대부터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자, 1차, 2차, 3차. 왜냐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미리 터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1차, 2차, 3차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8,200원, 8,500원, 8,900원대까지 여유롭게 보도록 할게요. 보안 기술력에 대한 입증으로 우리넷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PJ 메탈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이 이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최고 376%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에는 최고 3%, 그러니까 좀 비교적 낮은 관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PJ 메탈 짚어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PJ 메탈은요. 저희가 2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이 또 공략을 했던 바이킹의 단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상승했던 데이터들을 설명드리면서 또 현재 자리 똑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또 들어올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이 종목 소개 드릴 때 제가 진짜 자신감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자신감이 여러분들께도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감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제 공부방 입장해 주시면 저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압출제 관련해가지고 이전에도 다 똑같았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관세 문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반등, 그다음 수출 기업 데이터의 이러한 실적이 굉장히 더 호조되는 상황,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을 다 덮어본다면 비철금속이 상승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주들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다 모아 합쳐봤을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비철금속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PJ메탈은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함께 했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구간, 우리가 사랑을 했던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전에도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 3,800원대 기준으로 주가가 한 번씩 거대하게 상승을 했던 적을 볼 수가 있고 이 3,8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자리에서는요. 최근에 이 현재 자리가 아니라 지난 첫 상승이 가장 큰 상승을 했었을 때 기준으로 보자면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전에
지지를 해주었던 이 3,800원대 가격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 가격대에는 우리는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어서 이 가격부터 공략을 할 수 있었었죠. 자, 이 가격부터 어디를 보느냐? 우리는 항상 저항을 공략하잖아요. 이 매도는요, 이전에도 부딪혔었던 구간을 터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리적으로 옛날에도 여기서 넘어졌었는데 라고 하면은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리는 안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기서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 다친 쪽은 피해서 가게 되잖아요.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 내가 팔았었던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못 팔았었던 구간이 바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 저항 값을 개인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저항 가격을 두고 우리는 매도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공략에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첫사랑 기법과 이 끝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봐서 우리가 PJ메탈로 아주 큰 사랑 경험을 했다. 자, 그다음에 현재 가격을 보면요. 똑같이 3,800원대 우리가 공략했던 가격대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있죠. 자, 이평선의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은 쭉 횡보하는 흐름이고요. 단기 이평선은 이전에는 상승할 때 이격도가 넓어졌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좁아지고 아래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바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상승 역배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들과 호재들을 반영한다면 현재 자리부터 상승하면 이전에 우리가 수익 경험을 했었던 상승 경험을 했었던 4,200원과 4,500원대까지 무난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라이콤, 우리넷, PJ메탈 짚어주셨는데요. 장중에도 이런 공략주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기념일이 많은데요. 어제는 국군의 날, 내일은 개천절,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날이에요. 뭐예요? 오늘은 첫사랑 기법의 날. 엄청 중요한 날인데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첫사랑 기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신 첫사랑 기법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법이 아니라 원칙이자 패턴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알려면 이 첫사랑 기법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태껏 데이터와 이제 현재도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종목 일기와 주식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이전에도 나타났었고 지금도 나타났었고 지금 뭐 이전에도 나타났었고 정말 똑같은 가격대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첫사랑 기법을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특정 세력 그리고 특정 주포, 특정 오빠들이 있는 이 사랑이 가득한 종목들만 이렇게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랑이 가득한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 종목들 찾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거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귀려면 연애를 하려면 우리가 더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 그 자리에 있으면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핫존에서 핫플레이스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키움증권 기준 0181 하나창을 참고하시면 이런 첫사랑 기법에 포착되는 다양한 종목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일 순환매가 되는 테마인지를 확인할 건데요. 자, 이 말인즉슨 굉장히 핫한 곳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또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도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을 만나려면
보시면 당일 순환매, 즉 오늘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된 테마가 많이 움직였었고 메타버스 테마도 강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시장이 강세를 받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단기 이평선, 10선, 20선, 40선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 우리는 딱 기본만 보겠습니다. 이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인 건지를 우리가 볼 거고요. 너무 이격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잡지 않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이거는 약간 결혼정보회사의 결정사 같은 느낌인데요. 이 볼벤은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료 현재 자리에 가격 맞춤인데요. 승현 앵커님과 저처럼 약간 끼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딱 한 자리에서만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종목들만을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라이콘처럼 한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한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고 한 자리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고요. 네 번째는 대량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우리가 또 이성을 만날 때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터진 종목인지 능력이 있는 종목인지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까운 저항 가격에서의 수익 실현, 즉 매도 타점인데요. 이 매도 타점도 또한 우리가 이전의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좀 전에 PJ메탈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전의 저항 가격들을 파악을 하고 그 저항 가격대에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는 연습들을 첫사랑 기법에서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종목들 살펴볼 건데요.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그 다음 주의 시장 전략이라든지 다음 날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우리가 한눈에 또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맥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나, 둘, 셋, 뿅. 이 알맥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테마에 관련된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오늘 PJ메탈이 상한가를 갔다 왔고 알맥 또한 밑에서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전에 차트를 보자면요, 35,800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35,800원대 밑으로는 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다음 증시가 계속해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시장에 돈이 빠지는 바람에 하락하는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락하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평선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구간, 오늘 35,800원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전에 지지를 해주던 가격까지 정확하게 가격을 맞춰주었거든요. 그랬다면 즉 이 알맥이라는 종목이 35,800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5,800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전에 상승을 시도했던 이런 35,800원대의 가격에 진입을 해주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부터 현재 시점의 재료와 함께 본다면 42,200원이라든지 45,000원대 이전의 저항 가격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맥이라는 종목도 목표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구산업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된 거? 구리 관련주네요. 이제 알루미늄,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테마에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또 이 위치 자체도요, 너무 똑같이 소름 돋게도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입니다. 이 4,900원대 기준으로 선을 딱 그어보게 되면요, 자, 이전에는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가 4,900원이었죠? 왜냐? 이전에 고점을 만들어 놓은 구간에서 돌파를 해줌으로써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자, 이 가격부터 상승을 해서 8,400원대까지 아주 큰 상승을 말아 올렸습니다. 자, 하락을 해도요, 이전에는 이렇게 8,4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는 강한 지지의 가격이었고, 이 가격을 빠져주는 순간 강하게 또 말아 올렸던 가격 자체가 빠지더라도 찾아온 가격대가 4,800원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이구산업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항값을 많이 만들어 놓았던 5,200원부터 5,7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2차 목표가를 터치할 때 강한 힘이 들어온다면 그 위까지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해서 목표가를 잡지 않고 정말 터치해야 될 목표가만 무난하게 잡아보겠다. 무엇보다도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더라도 절대 잃지 않는 타점에서만 우리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PMT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지난주에 공부를 하고, 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또 5,000원대까지 또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자리가 4,200
4,200원대인데요. 이 4,200원대도 공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해오던 구간을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던 구간을 벗어나서 이 구간까지 단번에 5,000원대까지 고점을 만들고 이전에 지지해주던 구간까지 한 번에 말아올린다라고 하는 것, 이 가격에서는 5,000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가격대다라는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현재 자리 거래량 보시면은요,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전지가 회복하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소형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표 구간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4,800원부터 이전의 저점인 5,400원대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형주들 움직인다라고 하면 PMT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펜트론입니다. 펜트론도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도 멀리서 보면은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여기만 봐요. 요 구간의 가격대만 넓혀서 보기 때문에 와, 진짜 이거 어제도 오르고 전에도 오르고 4일 전에도 오르고 5일 전에도 올랐던 종목인데 이렇게 5일 동안 상승한 종목을 주면 어떡하냐. 박지훈 전무가 너무한다, 이런 말씀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좁혀서 본다면, 자, 현재 자리가 5,400원대인데요. 이 5,400원의 첫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이 5,400원 부터 어디까지 상승했었냐고 보니까 1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즉 레전드 가격을 준 가격대가 바로 5,400원대다라는 건데요. 이전의 거래량과 또 현재 자리의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큰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로 하여금 뭐 이전에 저점이 아까 그 PMT랑 똑같죠? 6,200원부터 6,900원대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닉스 뿅이 나왔죠. 이 라닉스도 저희가 정말 여기 이전에 유지해오던 가격대를 단번에 돌파해주는 순간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진입을 해서 이전에 고점이 달린 6,400원대까지 크게 또 상승 경험을 해주었습니다. 이 메인의 가격대를 놓고 보면요, 최근에 고점으로 이 중요했던 가격대를 뚫어주었고, 이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대를 보아하니 3,750원대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그 중간 가격대인 4,0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최근에 4,700원대까지 갔다 온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4,400원, 4,700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어소프트테크 똑같이 자율주행 관련주죠. 자, 지난주 바이킹 종목이었습니다. 수익이 나왔고요. 6,250원대는 이전에도 상한가 가격, 그다음 이전에 계속해서 중요했던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걸 본다면 재료가 있는 만큼 이전에 고점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가 있겠죠. 6,700원, 7,300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태용로직스 뿅. 자, 현재 종가 자리에서 자, 이전의 물량을 소화해주는 듯한 고점이 지금 4,200원대에 동일하게 달려있고,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항만 파업 관련해서 운송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 이슈는 없었지만 우리가 다음 주까지 체크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3,800원, 4,200원 네, 체크를 해볼 거고요. 청담글로벌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랑 또 엮이게 되면서 어떤 테마에 엮이게 되면서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이슈로 화장품주들이 지금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 가격대에서 우리가 크게 또 수혜를 봤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구간 체크를 해보세요. 6월달 박지윤 다시 보기 하시면 청담글로벌 공략했던 화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략했던 가격대, 지금 현재 가격대 거래량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한 자리이므로 우리가 8,000원부터 8,7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뿅. 그 와중에 바이오 관련주들 또 체크를 일부 해두셔야겠습니다. 3,250원대. 자, 이전에 우리가 첫사랑 기법으로 공략했던 3,250원대 나와주고 있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도 우리가 몇 달 전에 바이킹스탁에 박지훈이 말했던 종목이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똑같은 매수 가격대 주고 있으므로 3,600원, 4,000원대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 테크놀로지 뿅. 655원이 이전에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어 놓은 구간과 이 650원대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다시 한번 809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730원, 810원대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첫사랑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장중에도 기법을 전수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금요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내일장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인 QENC가 국내 최초로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올랐네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우리넷 꼽아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스타킹 종목에 이어서 바이킹 종목으로도 꼽아주셨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잖아요. 하반기에도 방산수주 같은 내용을 보면은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두 번이나 강조해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차트를 살펴보았다시피 이렇게 이전부터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시황을 보게 되면은 뭐 AI에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AI 뭐 양자 기술, 그다음 mRNA 백신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종목만으로도 하반기에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오늘 또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좀 빠져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도 상승 구간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점이 체크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본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여기 이전에 시가를 30% 이상 띄우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던 구간과 자 거래량이 중간중간 터지면서 물량을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를 해주는 소화해주는 구간들이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 그다음 주가 관리가 철저하게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다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틈틈틈 올라가는 종목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일부러 이거를 눈에 띄지 않게 가격을 이전에 중요했던 가격대까지 맞춰 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실시간 상위 종목이 뜨기 시작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딱 신호탄을 띄워주었는데 자 여기서 7,700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드디어 가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 구간에서 많이 던지시거나 아니면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이 위치되어 있는 이 고점이 8,900원대까지는 아주 갭이 뜰 수도 있겠고 시간 외에서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까지는 정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고요. 자 이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손절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지지를 해두었던 이런 뭐 7,000원 선이라든지 아니면 6,800원대까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워낙에 상승 구간이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목표가를 좀 나눠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200원, 그다음 8,500원, 8,900원 이 세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목표가를 대응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쭉 한 번에 9,000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 가면서 쉬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1차 외도 목표가에 우리가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눌리는 구간에 더 매수를 해서 뭐 다시 한번 1차 구간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들 제 공부방에서는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목표가 가격과 함께 손절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우리넷 꼽아주셨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께 이런 공략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아찔해서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 박지훈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라이콤과 우리넷, PJ메탈 꼽아주셨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우리넷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